4단원이 자, 이곳에서는 중화 반응을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 중화 반응이 거의 끝이 산화하는 반응이 빠졌어. 너희들은 개정교육에서는 산화하는 통합과학에서만 배우고 진로 선택에 가야 배운다. 알았지? 여기서는 역동적 화학 반응으로 너희들이 산화환원 말고도 통합과학에서 산염기를 배우는데 산염기 배웠나? 통합에서 그거 나갔어? 산염기 아직 안 나갔어? 여기서 배우는 과정이 겹치거든. 알았어?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도 좀 겹쳐. 여기 과정을 알면 거기 걸 다 맞아야 된다. 알았어? 너희들 처음에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 얘부터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라는 게 중성이라 액성이 중성이니까 산도 염기도 아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물속에도 극히 미약하나마 수소이온과 수산화염이 공존한다는 걸 배워. 여기서 알았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용액의 수용액의 액성을 따지는 과정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배우니까 일단 산염기 정의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리 정리까지 배울 거야. 이거는 통합과학에서 안 배우는 과정이니까 배우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물의 자동 이온화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볼 거야. 대신 이거는 갖고 가. K 값은 여기도 적용이 돼. 평형상수가 존재한다는 건데 니네 평형상수 뭐에 의해서만 움직여? 그거 명심해 무조건. 알았지? 제일 먼저 산과 염기다. 자, 산이란 무엇이고 염기란 무엇인가? 이거는 혼합물, 다시 말해서 용매와 용질이 섞인 거. 수용액 속에서 이 수용액이 어떤 수용액의 무리와 어떤 수용액의 무리가 공통적 성질을 띈다는 걸 과학자들이 눈치를 채. 그래서 그걸 제일 처음에 나눈 사람이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정의를 보면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돼. 산이라는 게 이런 성질을 띄었고 염기라는 게 이런 성질을 띄었다라고 얘기는 해. 자, 먼저 산이 뭐냐 봤더니 수용액에서, 알았어? 수용액 속에서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을 갖게 된다. 근데 이 문구가 두 가지 의미를 함유하고 있어. 어떤 물질을 녹였어. 그러니까 혼합물이잖아. 그지? 용액이란 말이야, 용액. 수용액 속에서 수소이온을 가지려면 이 전기적인 양이온이잖아. 우리는 수용액 속에 들어가서 양전하를 띤 입자를 내려면 음전하를 띤 입자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여기가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어. 이 수용액은 일단 이 수용액이라는 놈은 양전하와 양이온의 총전하와 음이온의 총전하값이 같아야 된다는 걸 명심해. 그러니까 수소이온만 있는 게 아니라 음이온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저렇게 음이온은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을 갖고 있는 애들의 집단을 아레니우스는 산이라 부르고 얘를 이렇게 부르게 된 거야. 엑시드로. 이렇게. 알았어? 그럼 음이온은 비금속이겠지. 무조건. 그지? 수소이온도 비금속이지. 그럼 아레니우스의 산은 이렇다는 걸 알겠잖아.
극성 분자인데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가 되는 전해질인 거지. 극성 분자. 무슨 결합 물질이야? 공유결합이라는 거예요. 공유결합. 이온 결합만 이온이 되는 게 아니라 공유결합에도 극성 분자 중에서도 이온 결합성이 유독 커가지고 공유결합성과 이온 결합성이 공존하는데 이온 결합성이 유독 커서 이온화될 수 있는 분자. 그러니까 거기서 유일하게 비금속 중에 양전할 때는 게 누구냐? 수소이온이잖아. 쟤를 포함한. 알았어?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되는 물질들을 일반적으로 아레니우스는 무엇이다? 산이다 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보면 얘로서 이런 애가 있다는 거죠. HCl. 우리가 얘를 염산이라고 불러요. 염산. 그 다음에 HNO3. 얘를 질산이라고 부르고. 특히 수소이온이 플러스면 옆에 있는 음이온. 그럼 이 음이온의 역할이 뭐냐? 공통된 성질도 있지만 각자 독특한 성질이 있어. 이 염산은 실제로 염화수소 기체로 존재하며 암모니아랑 반응해서 흰연기를 만들어내는 독특한 성질이 있거든. 또 질산은 갈색병에 보관해야 될 만큼 햇빛에 매우 약해. 알겠어? 이런 성질을 갖는 애들은 저 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얘들은 공통적으로 수소이온 때문에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뒤에서 배우게 돼. 얘는 황산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염산, 질산, 황산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을 갖고 있어. 근데 얘들은 몇 개 갖고 있냐? 하나당. 한 개씩만 갖고 있지.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특정 이온의 숫자. 그 물질 속 특정 입자의 숫자를 가수라고 불러. 가수. 알았어? 그러니까 얘는 수소이온이 가수가 1인 거고 얘들도 1인 거고 얘는 몇이야? 2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다 일가산이라고 부를 거야. 일가산. 가수가 1인 애들. 얘는 몇 가산? 2가산이겠지. 이렇게. 물론 이 탄산도 몇 가산일 거야? 2가산이 되겠죠. 같은 2가산. 알았어요? 수소를 2개씩 갖고 있는. 이해 갔어요? 자, 이런 산의 성질을 보면 두 번째야. 이런 산의 성질을 보잖아. 뭐 그냥 1번으로 할까요? 이걸 1번, 2번. 산의 성질. 공통적인 성질은 알고 있어라. 통과해서 자주 나오니까. 산은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전해질이면서 공통이온으로 수소이온 같이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고, 두 번째 전해질의 뜻이 뭐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서 전류를 흐른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게 강하게 흐르면, 자, 강전해질이면 무엇이고? 강산이고, 약전해질이면 약산인 거야. 이때 중요한 거, 이들의 구분은 이온화되는 정도로 구분한다. 뭐라고? 이 강하고 약함은 모두 이온화되는 정도 차야. 이온화가 잘 되면 강전해질이고 약하면 약전해질인데, 이건 뭐랑 상관없느냐? 가수랑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강산으로는 얘가 누가 있느냐? 염산이 강산이고 질산이 강산이고 황산이 강산이야. 근데 약한 산으로는 얘가 있지. 이거 무슨 산이라고 그러냐? 아세트산이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이거 방금 봤잖아. 탄산. 이가산이잖아. 하다못해 얘는 삼가산이야. 인산. 그래도 약한 산이야. 가수가 크다고 강한 산은 아닌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요렇게 전해질입니다를 나눈다. 이온화되는 정도의 차이고,
두 번째, 금속 반응을 할 수 있다. 수소 기체를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수소 기체를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금속과 반응하는 애들은 이 금속이 아레니우스의 산과 반응하면 염이 생기고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거든. 이런 거 예를 든다면 이런 거 나트륨이 염산이랑 반응하잖아. 그럼 염이 누가 생기냐? NaCl이라는 염이 생겨. 염이라는 건 물에 녹든 안 녹든 간에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보면 돼. 그냥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봐. 수소가 발생하는데 자, 우변의 질량 보존을 맞추기 위해서 얘들은 요 정도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다. 알았어. 물론 저 나트륨이 1가기 때문에 이런 식이 맞춰지는 거고 2가면 이렇게 맞춰지겠지. 2가면 마그네슘이 염산이랑 만난다. 그러면 MgCl2가 되고 수소가 발생하는데 여기다만 2 써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금속 자체가 아무런 금속과 반응하는 게 아니라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야. 그러니까 구리하고는 반응 안 해. 또 구리는 물론 예외적으로 구리가 이 질산하고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 질산이 독특한 성질이야. 알았어? 근데 그 외의 산들은 구리하고 반응 안 해. 금속도 특히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반응해야 된다. 디귿.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켜. 이렇게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한다. 자, 그래서 탄산칼슘 얘가 염산과 반응하면 염화칼슘이라는 염이 생기고 물이 발생하면서 CO2가 얘들은 유일하게 계속 앞에 여기가 2죠. 이거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에서 잠깐 배웠을 겁니다. CO2라는 기체 바로 요거랑 관련이 깊거든요. CO3. 저 탄산이 들어있으면 CO2 기체와 매우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한다면 요런 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이거는 참고입니다, 여러분. 참고. 지금 본 바와 같이 CO3라는 얘는 산이랑 만나면 이걸 발생시켜요. 두 번째, 수산화나트륨이라는 NaOH가 있어요. 염기성. 그러니까 아레니우스의 염기거든요. 얘가 CO2랑 만나면 흰색 물질이 나와요. 이온 결합 물질. 이런 걸 조해성이라고 하거든. 수산화나트륨은 CO2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NaOH 자체가. 그 다음에 탄산수 나트륨이라는 베이킹 파우더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그 소다, 빵 만들 때 쓰는 거. 얘를 이렇게 열분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탄산 나트륨이 나오고 얘가 발생을 해요. CO2가. 알았죠? 다음에 물에다가 CO2를 통과시키면 잘 녹진 않지만 약간 녹아서 탄산이 돼요. 왜 이런 얘기를 써주냐면 요 CO3 있죠? 요 CO3. 요 CO3. 이 탄산이온, 박하사탕의 탄산이온이 요 CO2라는 기체하고 관련이 깊다. 혹여나 어떤 문제가 나오든 요런 유사성은 좀 보고 배워라. 알겠냐? 자, 그러면 이제 리을 마지막. 신맛이 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신맛은 사실 약한 산을 봐야죠. 약한 산. 강한 산 봤다간 햇바닥 다 녹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약한 산들은 약간 시큼한 맛이 난다. 식초가 대표적이죠. 아세트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시약종인데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있죠. 얘를
붉은색으로 모두 바꿔요. 색변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리트머스다. 니네가 앞서 배웠던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을 확인하는 실험이고요. 알았어요? 얘는 액성을 찾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외워? 자, 여름 내내 산이 어때? 산이. 푸른 산이 가을이 되면 붉은 산으로 바뀌지? 요렇게 외워, 그냥. 알겠죠? 자, 이게 산의 일반적인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보자. 아레니우스가 말한 산은 물에 녹아서 전해질이 되면 그게 양이온으로 공통이온으로 수소이온을 갖고 있어. 그치? 그래서 너희들 통합과학에서는 이들이 수소이온을 갖는 걸 어떻게 실험으로 증명하냐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놓고 전기를 딱 꽂아줘. 물론 전해질을 좀 질산칼륨이나 그런 전해질을 통해서 리트머스 종이에 전류가 좀 흐르게 냅두지. 그리고 아무런 산이나 갖다가 딱딱 떨어뜨려. 그러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부분이 다 음극적으로 이동함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산의 공통적 성질을 뭐 하는 거야? 실험하는 거지. 그게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실험이다. 그래서 이건 뭐를 증명하는 거냐? 공통이온으로 수소이온을 갖는다는 걸 증명하는 실험이야. 알았어? 이건 통합과학 시간에 나온다. 지금은 산이라는 것이 이런 복잡한 성질이 있다. 그러면 염기는 어떠냐? 두 번째. 우리가 보통 베이스라고 그러는 염기는 첫 번째 얘도 똑같아. 수용액 속에서 공통적으로 수산화이온을 갖는 거야. 바로 OH-. 이것을 갖는다, 이렇게. 수용액 속에서 공통적으로 수산화이온을 갖는다. 그래서 이 수산화이온을 갖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 일단 얘는 물에 들어가서 전류를 흐르게 해야 되는 전해질은 맞아. 근데 수산화이온을 갖게 되려면 양이온도 있어야 돼. 근데 양이온에서 유일한 비금속이 수소이온이야. 그럼 나머지는 다 뭐란 얘기야? 금속 양이온이지? 얘 무슨 결합 물질일 것 같아?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면 무슨 결합 물질이야? 나와. 아니, 당연한 거지. 근데 야, 금속 비금속 누가 남자라고 했어? 금속이, 여자는 둘이 결혼해야지. 싫으면 이혼한다고. 이혼결합이라고 몇 번 얘기해. 이씨. 아, 물론 이혼결합성이 100%는 아니야. 왜? NaCl조차도 니네가 말하는 나칼제람이 들어간 그런 물질조차도 10,000개를 녹이면 10,000개가 모두 이온화되지 않아. 한두 개는 이온화 안 된다고. 이걸 이온화도라고 그래. 이온화되는 정도. 왜 그러냐? 이온 결합만 100% 있는 게 아니라 공유 결합성도 있거든, 걔들은. 알았어? 근데 이온 결합성이 좀 더 세니까 우리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고 부르는 거지. 아레니우스 염기는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보면 돼. 그게 가장 확실해. 그래서 얘들을 보면 얘로 보잖아. 얘로 NaOH, KOH, CaOH2, BaOH2 이런 식이거든. 아까 얘기해보자. 자, 수산화이온을 본다면 얘는 몇 가 염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물질 속에 수산화이온이 하나씩 들었잖아. 얘는 몇 가 염기야? 이렇게 되는 거지. 2가 염기.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 또 얘기했잖아. 이가 염기가 강염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강하고 약한 건 이온화되는 정도로. 두 번째, 얘들의 성질을 보잖아. 보면 전해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전해질과 약전해질로 나눌 수 있어. 근데 강하고 약함은 뭐를 구분하는 거라고 했어?
이온화되는 정도. 그래서 강전의 질이 바로 강염기가 되는 거야. 근데 강염기를 가만히 보잖아? 그럼 앞에 붙어 있는 양이온이 낙할질. 알았어? 다시 말해서 강염기는 NaOH, KOH, CaOH2 이런 식의 물질들이 강염기라는 거지. 니네한테 이걸 외우라고는 안 나온단 말이야. 물론 통합과학 시간에는 외워야 되겠지만. 알았어? 그럼 약한 염기는 누구냐? 약염기는 뭐 이런 애들 BaOH2 수산화 발효, MgOH2 이런 애들. 그리고 사실 아레니우스 산염기에서 말하기 어렵지만 NH4OH 수산화 암모늄도 약한 염기야. 자, 요런 것들이 전해질이다. 그 다음에 니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만지면 미끌미끌해. 이런 게 누가 있어? 대표적으로 비누 같은 게 있겠지. 비누. 미끌미끌한 거 비누가 있잖아. 거기에 수나트륨이 들어가 있어. 일부 약하게. 강하게 들어가 있으면 손가락까지 다 녹는 나르냐. 그 다음에 쓴맛이 난다. 비교적 쓴맛이 띄는 것들이 다 염기성인 경우가 많아. 감나무 잎도 그렇죠.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 같은 경우. 알았어? 그러니까 탄산칼슘 같은 경우도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아니지만 염기로 작용할 수 있는 놈들이야. 아레니우스 염기로는 해석이 안 되는 애들이지. 자, 마지막에 아까 푸른 산이 붉은 산으로 바뀌었다 했지. 그럼 반대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무엇으로 바뀐다? 푸른색으로 바뀐다. 이렇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그래서 이것도 실험을 해. 양쪽에 전극을 꽂기 전에 일단 전해질, 질산칼륨 전해질로 싹 묻혀놓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어떤 염기를 갖다 떨어뜨리든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그 푸른 색깔은 양극으로 이동하더라는 거. 왜? 공통이온으로 음이온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단다. 알았죠?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를 설명했고 실제로 뒤에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는 어려운 파트도 얘들로 나옵니다. 시험에. 아레니우스 산염기로. 근데 얘들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 아레니우스 산염기의 한계라는 게 뭐냐? 일단 봐라. 첫 번째 니들 보면 수용액솔에서 H 플러스는 얘로 존재해.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아니라 무슨 이온?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아레니우스는 단순하게 수소이온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물 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 분자가. 그럼 이게 비공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 그치? 얘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HCl 같은 애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요게 여기로 가서 배위결합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이런 식으로 다원자 이온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Cl-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레니우스가 말한 수소 이온은 없는 거야, 사실은. 물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존재한다. 이게 한계점이고, 두 번째, 얘들은 이런 걸 확인을 못해. 다시 말해서 수소 이온을 직접적으로 내놓지 못한 놈 설명이 안 돼. 직접적으로 이동을 설명할 수 없는 거. 수소이온 또는
이 수산화이온을 직접적으로 내놓지 못하는 물질 설명이 어렵다. 이게 누구냐? 바로 얘로서 암모니아예요. 너네 얘는 무슨 결합 물질일 것 같아? 공유 결합 물질이지, 분자잖아. 그럼 아레니우스 산이잖아. 극성 분자니까. 근데 얘는 봐라, 물에 들어가잖아. 그럼 이렇게 돼. 무슨 성이냐? 염기성이라는 얘기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극성 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물에 들어갔을 때 뭐가 되더라? 염기가 돼버리는 거지.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설명을 다, 그러니까 꼭 수용액 안에서만 설명을 해야 되는 좀 범위가 좀 좁혀 있다는 그런 것도 문제점이고, 이러한 수소이온과 암모니아를 설명을 못 한다는 단점도 있어서 그것까지 모두 설명이 될 수 있고 수용액 밖에서의 설명도 가능한 브랜셀 로리의 산염기 개념이 나타나게 된다. 거기까지만 할 거야. 루이스까지도 안 하고. 넘겨봐. 자, 브랜세드 로리란 사람. 사실 두 명이에요, 두 명. 브랜세드라는 사람도 있고요. 로리라는 사람도 있죠. 이 두 사람은 약 20일 간격으로 동일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어떤 의견이냐? 얘들의 산이란 무조건 어떤 특징을 갖는다? 수소이온을 주는 애가 무조건 산이다라고 정의를 해. 수소이온이니까 여러분 양성자라고도 괜찮아요. 프로톤. 이거 하나를 주는 애, 이게 산이다. 그래서 산의 성질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염산이 있는데 이 염산이 이 기체 상태의 염산, 염화수소 기체죠. 이게 사실은 염산이 아니에요. 물에 녹아야 염산인데 염화수소 기체가 물에 반응하는 거지. 반응을 하면 여기서 얘한테 뭐를 주고 수소를 줬으니 염화수소는 어연히 불호의 개념에서는 산이고 얘가 염기가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알았어? 수소를 주고받는 거. 그렇다면 얘는 Cl-가 되고요. 그 다음에 H3O+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산이란 이렇다. 그럼 여기서 봤듯이 염기란 뭔데? 봤잖아. 얘를 받는 애가 염기다라고 정의한 거야. 그러니까 브랜세드가 먼저 주장을 했고 한 23일 정도 후에 로리라는 과학자가 얘기를 하거든. 근데 로리라는 애는 이제 미국인데 브랜세드는 덴마크 쪽인가 쪽, 유럽 쪽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20일, 21일이면 거의 동시라고 봐야 돼. 요즘 같으면 한 24시간 지나면 워낙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한 3분 1초라도 더 빠르게 발견한 사람의 손을 들어줬겠지만 그때 당시엔 편지 보내면 뭐 죽을 때 도착하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결론은 둘이 같은 개념을 잡아서 브랜세드 로리. 그래서 나는 어떻게 부를 거야? 브로라고 할 거야. 브로. 헤이 브로. 오케이? 브로라는 개념으로 쓸 거야. 그러면 얘를 설명할 때 암모니아가 설명이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얘가 가스고 이게 물인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암모늄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OH 수산화 이온이 되고 이러면 얘가 준 거야. 이렇게 누구를? 수소 이온을. 그래서 얘가 산이고 이게 염기인 거지. 알았어요? 반응물에서 보는 거야. 반응물. 생성물은 보지 말고 반응물에서 누가 수소 이온을 줬느냐, 누가 받았느냐, 이것을 산염기라고 정의한다. 그럼 여기서 가만히 봐봐라. 첫 번째는 물이 염기로 작용했지. 두 번째는 물이 뭐로 작용했냐? 산으로 작용했지. 이렇게 산과 염기로 모두 작용하는 걸 뭐라 부른다? 양쪽성 물질이라고 그래. 여기서는 이게 좀 알아둬야 돼.
산염기로 모두 작용하는 게 양쪽성이다라는 거. 알았어? 자, 그런데 일반적인 비가역 말고 가역 반응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가역 반응에서는. 자, 가역 반응은 요거 한번 볼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보자. 가역이란 말은 거기서 좌우변을 써서 표현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요렇게 한번 보자. 가역에서는 얘가 나타날 수 있어. 짝산, 짝염기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어. 어디에서는? 가역 반응에서. 이건 비가역이잖아, 지금 화살표가. 그러면 가역 반응의 현황을 본다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다. NH3 기체가 있는데, 얘는 뭐, HCl 기체가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반응한다.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얘를 이제 염산이라고 할까? AQ? 그럼 얘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AQ, AQ. 이렇게 반응을 시켰다. 아, 이 반응도 좀 부끄럽다. 딴 반응을 해보자. 그냥 얘를 하나 돌릴까? 이렇게 돌려보자. NH3 가스가 갔는데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고 쳐보자. 여기에 OH 마이너스로.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얘가 얘한테 줬기 때문에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 걸랑? 자, 얘를 1로 놓고 얘를 2로 놔봐. 그러면 이제 역반응을 보잖아? 그럼 얘가 얘한테 줘야 돼. 수소이온을. 그지? 그럼 얘가 누구고? 산이고 이게 염기인데 짝과 짝 관계는 서로 X성이 반대여야 돼. 알겠어? X성이 서로 반대여야 되고 이온화투에는 정도도 반대여야 돼. 왜? 이 화살표가 정반응을 반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우세한지는 그 결과를 봐야 돼. 실제로는 이 반응이 우세해야 되나. 이 반응이 우세해. 그럼 이거 K는 1보다 작게 나와. 알았어? 그래서 암모니아를 K 값이 작다고 해가지고 약한 염기라고 불러. 약염기. 알았어요? 그러면 결국 어떤 얘기가 있냐? 염기 1은 누구고? 암모니아고. 산 1은 누구야? NH4 플러스잖아. 이들을 짝관계라고 불러. 짝관계는 액성도 반대고 그 다음에 그 이온화되는 정도도 반대야. 얘가 약이면 얘는 강이다. 알았어요? 상대적인 거지, 강과 약은. 그러면 또 하나의 짝이 있겠다. 누가 있냐? 얘가 있죠. 여기에 산 2가 H2O잖아. 그 다음에 염기 2가 OH-고. 그러면 얘가 더 강하다. 그럼 같은 생성물에 있는 OH가 더 강해. H2O보다. 알겠어요? 짝산, 짝염기가 뭔지 알겠어? 가역 반응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 얘들은 뭐 반응물과 생성물 관계에서 그 화살표를 주고 액성이 서로 반대며 강함도 서로 반대다.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 양쪽성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걸 한번 보세요. 자, H2O는요 이렇게 가면은 수소이온을 받는 거 되잖아. 뭐로 작용한 거야? 염기로 작용했죠. 염기로. 그래서 얘가 된 거고, 반대로 이렇게 가면 OH- 되면 수소이온을 주는 게 되는 거죠. 딴 애한테. 그럼 뭐로 작용한 거야? 산으로 작용한 거야. 이렇게 양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양쪽성 물질이야. 그럼 얘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지. 봐라. 얘가 되면 산이냐 염기냐 이건. 산이냐 염기냐. 그렇죠. 수소연을 줬으니까 이건 산으로 작용한 거라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건 받은 거잖아. 염기로 작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 얘도. 자, 줄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받을 수도 있다. 이게 뭘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받기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게 안 돼. 이건 양적성 물질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 알겠어요?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페이지 112쪽까지 얘기다. 알았어? 자, 선생님이 여기까지 수업을 했고 산염기에 대한 정의까지 얘기했는데 물론 진짜는 다음 시간에 와. 물의 자동이온화. 알았지? 숙제 잘 해오고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보겠습니다.